반갑습니다. 12구 310 제22회 시작합니다. 온 국민이 숨 넘어가는 소리입니다. 진짜 숨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당원들하고 지난 토요일 날 서울 집회 참석하고 버스 타고 오면서 수많은 당원들이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이제 진짜 숨 넘어간다. 맞아요. 내가 다닐 때일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 소리 세 두 분 다 번째 파면당하는 당원들이 죽겠다 하죠. 파면당하게 생겼어요. 우리는 부산에서 당원들 모시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원들한테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거짓말쟁이 지역위원장들. 그러니까 자. 3월 8일 날, 3월 14일 날 이번이 마지막. 이러다가 참. 일단 시작하는 멘트 읽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절대 못하는 방송. 잘 때 다시 한번 듣게 되는 방송. 재미없으면 그만하는 방송. 그러나 목표 하나만큼은 확실한 방송. 12구 310 22회 시작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파면될 때까지는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정신없이 보내셨죠. 특히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은 지금 경북궁 동십자가 근처죠. 네네, 거기에서 천막 농성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초선 국회의원들하고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그 천막 농성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그 초선 대표는 그 이재강 의정부의 이재강 의원님이고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장 우리 남영희 위원장인데 그 이재강 의원님 별로 고생도 안 해요. 그분 체력도 좋고 그리고 빠찌를 달고 앉아 있으면 춥지도 않아. 근데 빠찌도 없이 그것을 지키는 우리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남영희 위원장님 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불안하다 하시는데 인사부터 드릴게요. 예, 인천 동구 미추홀구 지역위원장 남영희입니다. 예. 네, 부산 진구갑 지역위원장 서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부산 기장군 지역위원장 최택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지금도 좀 전에 우리 최태경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초였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 비상행동 상임 대표들이 지금 10일차 단식인데 10일 전부터 그곳에 천막을 치고 단식을 하고 또 여러분들 천막이 여러 개 있다면서요? 네네 거기 이제 천막 아직 거기는 오지 못하셨구나. 이제 그 경복궁역 뭐 3번 출구 4번 출구 부근에 이렇게 그 광화문 벽 쪽으로 이렇게 쫙 인도 쪽에 천막을 쳤는데 저희도 이제 원외 지역 위원장들도 지역에서도 그렇고 뭐 부울경에 계신 분들 우리 위원장님들 전부 차 대절해서 주말마다 올라오시고 하긴 했는데 저희 또 지역 위원장들의 역할이 또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뭐든지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로지 한 가지는 헌재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서 빨리 좀 판결을 내려달라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저희가 천막을 만들어서 철야 농성을 하다 거기서 단식을 하든지 하자 이런 제안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감사하게 이재강 의원님이 초선 대표시면서 더민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민주당 초선 의원단, 그다음에 더민재는 재선 의원단 뭐 이런 그 모임이 있는데 더민삼도 있나? 있더라고요. 삼선 의원단. 초선 의원들하고 우리 그래서 더민초, 원외 더원협 해서 천막을 하나 만들었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갑자기 그 옆 부스에 김경수 전 지사 단식 부스가 또 들어오게 되고 그 옆에 김경수 원래 저 단식. 외딴 곳에 계셨는데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원회까지 단식을 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셔서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이제 그 단식까지는 하지 않게 됐어요. 근데 소문은 처음에는 뭐 언론 보도에 원애들 한다고 나서 저한테 연락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TV조선에 예. 보도됐습니다. 안 하길 잘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게 지금 단식 시작하신 분들도 아무리 늦어져도 헌재에서 3월 17일까지 기일을 다 막아두고 그 이전에는 모든 변론 중에 윤석열 파면 선고를 가장 맨 먼저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말이죠. 단식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길게 할 줄은 그럼요. 몰랐다는 말이죠. 대부분 3, 4일 정도 하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래도 길어도 일주일 안에는 끝날 거다 했는데 지금 벌써 8일차 10일차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초선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원외위원장들은 원외위원장들은 단식은 하고 있지 않죠. 않습니다. 천막 철야 농성 뭐 하고 있습니다. 예. 초선 국회의원님들은 힘이 아주 남아돌 겁니다. 근데 지금 빠지도 달고 있지. 왜냐면 저기 활동한 지도 얼마 안 됐지. 4일째 5일째 국회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걸어오는 아. 그 장외 집회를 또 의원님들이 하고 계신데 제가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저는 이제 천막 지키기 바빠서 거기서 이제 합류하진 않았는데요. 며칠 지금 4, 5일 빠지지 않고 하신 분들은 발에 물집이 잡히고 왜냐하면 2시간씩 거의 걸어야 되는 그 거예요. 거리가 좀 길어요. 그래서 지금 체력이 다들 완전 방전돼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온 국민들이 뭐 민주당원뿐만 아니라 지지자들까지 해서 다들 지금 체력적으로 보세요. 지금 매일 집회하잖아요. 지역별로. 부산만 하더라도 매일 저녁 집회 나가야 되죠. 매일 아침에 선전전 하죠.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또 철야 농성한다고 저는 거의 뭐 천막에서 밤 12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맞습니다. 잠을 못 잤거든요. 이제 이런 게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오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괴로운 거예요. 부산 너무 기준으로 괴로운 하면 거야. 평일에는 부산 집회, 그렇죠. 주말에는 서울 집회. 다 그렇죠. 그리고 또 천막치라고 해서 천막치에서 농성. 야간 농성 지역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시당에서도 인천시당위원장이신 고남석 위원장님이 음. 그 비상행동 3인 대표들 그 단식 시작한 이후에 또 연속해서 이제 동조 단식을 시작하셨어요. 거기에 실업극복 의장인 양재덕 의장님하고 두 분이 고령이시거든요. 시작하시고서 한 5일째였나요? 하여튼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우리 당원들이 제발 가서 말려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렇게 계속 가실 수가 없다. 기약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그다음 이거 언제까지 희망 고문 당할 수가 없는데 단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면 건강이 이렇게 본인 체력에 따라 조금 이겨내는 게 다 다르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고남석 우리 인천시당위원장님 결국 제가 가서 또 만류하고 해서 지난주에 잘했습니다. 금요일 날 병원을 다녀오시고 병원에서 더 이상 단식은 안 된다 하셔가지고 이제 그냥 농성만 하시기로 전화는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또 제가 그 강화문 가니까 지금 탄핵연대 단식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한 대여섯 분 계세요. 박수현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윤종호 의원님, 또 우리 서삼석 의원님, 또 김준혁 의원님, 뭐 이런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민영배 의원님은 뭐 혈압 문제로 민영배 중단. 의원님이 지금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렇게 평소 하루 이틀 싸울 것도 맞지 않은 아니고 거니까 몸 챙겨야죠. 빨리 병원 가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손숙 위원장님 아까 전에 뉴스에 한 분 돌아가셨다는 예, 뉴스도 60대. 나왔죠. 광주에서 우리 민주당 피켓 당원께서 아이고 1인 피켓 시위하다가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 뉴스에 떴더라고요. 누가 죽인 겁니까? 이제 확실한 진짜 우리 살인자가 있는 거 당원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 민주시민 여러분, 윤석열이 먼저 죽고 먼저 파면돼야 됩니다. 건강 관리하시면서 꼭 집회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예 처음부터 장기전을 생각하고 들어갔으면 체력 분배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했을 건데 처음부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투쟁의 방식들은 다 지금 하고 있고 뭐 단식, 삭발, 농성, 맞아요. 시위 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으니까 모든 국민들이 힘든데 제일 힘든 거는 지금 거의 온 국민이 인내력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끝날 맞아요. 것이다라는 인내력 테스트를 기약이 당하는 것 없다는 같고 거. 근데 참 재밌는 건 우리만 지치는 게 아니라 지금 극우들도 지치고 있어요. 그쪽 더 할걸요? 이번 주 극우 집회의 숫자가 현저히 줄었어요. 그렇죠. 저희가 부산에서 올라오다 보면 돈이 줄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휴게소마다 다 줄었네요. 저희가 다 만나거든요. 구구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만나고 촛불에 있는 분도 이런데 저희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극우들이 숫자가 확 줄어서 휴게소에 별로 붐빔 현상이 없고 서울 입성하는데도 별로 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극우도 지쳐 저희도 힘들어. 그러니까 결론은 온 국민이 다 지쳐가고 있다. 이게 헌재 전략이었나? 아니 국민의 진짜 나갔더라고. 아니 국민의힘과 그쪽은 원래 쩐의 힘이 중요하잖아요. 잣대기 정당. 이제 돈이 막힌 거죠. 돈이 막히면 힘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3주 전 집회에 극우가 제일 많이 몰렸거든요. 네네. 그때 제일 집중적으로 모였다가 점점점 사람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 돈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탄핵소추안 가결하고 나서 벌써 며칠이 지났는지 아세요? 93일이 100일 지났어요. 가까이 됐죠. 자, 네. 근데 이 점이 우리 생각에도 지금 우리 당에서 제일 열성 당원들, 제일 가격 당원들 쉽게 말해서 이런 분들도 다 힘들어 하거든요. 다 힘들죠.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면요. 12.3 내란 이후에 우리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한 2달 전부터 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천막 치라 하고
그때부터 그 야해로 우리를 점점점 지쳐가고 당원들을 한 두 달 12.3 한 두 달 전부터 내보냈어요. 6개월 반년을 우리가 지금 길거리 투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 열성 당원들은 한 6개월 고생하고 있어요. 거의 내가 매일 집회 미안해서 참여.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시키기도 힘들어요. 이미 매일 집회하고 있죠. 그리고 내란 이후에 계속해서 TV 보면서 정신적 스트레스 받고 있죠. 몸은 피곤하죠. 이러고 있는데 진짜 이게 언제가 양쪽의 힘을 좀 빼고 나서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거 지연 작전을 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지금 헌재의 평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의힘과 극우 쪽은 한 3개월 했고 우리 한 6개월 가까이 했거든요. 평균 연령대가 우리가 낮기 때문에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쪽은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급격하게 세가 약화될 거라 보고 지난 토요일 날 어쨌든 100만 명이 경북군 동십자각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오셨죠 두 분. 저는 실제로 100만 명 이상 모인 것 같고 제가 한눈으로 다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느 장소에 가도 전체 군중을 볼 수가 없어요. 드론으로 찍은 거 그런 거 통해서만 이제 아마 볼 수 있을 것 아니 같은데. 근데 사실 이날은 약간 피곤한 상태로 나왔는데 집회장에 가서 완전히 기운을 받고 저게 왔어요. 싹 다 일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 지금 크게 찍은 것도 다 찍은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된 줄 아시죠? 우리가 한눈에 예. 이 집회 현장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박근혜 탄핵 때와 다른 예. 풍경이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광화문 집회 중간 그 막아버렸잖아요. 광장을 저희가 빼앗긴 그렇죠. 거예요. 거기 연일 태극기 성조기 부대들에게 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우리는 그 동십자가역, 서십자가역, 안국역 뭐 이쪽 주변으로 다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한눈에 안 잡히는 거예요. 한눈에 안 잡혔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집회에는 정말 구석구석 구름처럼 진짜. 몰려들더라 정말. 저는 저는 집회 끝나고 있죠. 네네. 가는 길에서 여기도 사람 있었네 이러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다 못 봤어요. 그 딱 그 지리를 모르는 분들은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서울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정말 이 구석구석 골목골목 정말 다 찾네 구석구석. 이렇게 했어요. 자 잠깐만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였지만 우리 세 사람이 놓은 사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세 사람이 출연한 사진을 사진전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 뒷모습 저분 아이고 열심히 하시네. 저는 피켓 중에 제일 큰 피켓 저 같은데요. 부산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이고 저분이 저 고속버스에 부산에서 태워왔지. 고속버스에 싣고 왔습니다. 기장군 최태경 위원장이라고. 진짜 열심히시네요. 저 피켓을 들고 아마 제가 보기에 한 수만 명, 한 10만 명한테는 저 피켓을 대통령 출마하십니까? 들고 보여준 것 같습니다. 출마하신다고 아니 투쟁도 열심히 하고 또 제가 제 이름도 알리고. 아니야 지금 포즈는 거의 대통령 출마할 포즈야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사진. 전환길이 저리 가라. 제가 놓은 게 앞부분에 먼저 할게요. 채택용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아직까지 사진이. 피켓 들고 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부산 서동구 최형욱 위원장님입니다. 그 부산에서도 제일 험지 서동구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자장 최형욱 위원장님이고 그 바로 옆에는 그 이현 진구을 서은숙 위원장님 바 옆 동네 이현 위원장입니다. 부산 최연소 지역위원장이라서 앞으로 계속 놓으면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최연소입니다. 40쯤 됐죠. 그 바로 옆에 여자분 한 분 더 계시죠. 아이고 이제 거의 연령대가 비슷해 보이는 분이죠. 서은숙 부산 진갑 지역위원장님입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진갑- 다들 지쳐가지고. 진갑은 다 젊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아무 말이나 하게 해주. 근데 진짜 아이 우리 무슨 설정이겠냐. 서은숙 최고위원하고 옆에 이현 위원장하고 진짜 또래 같아 보이는데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엄마 딸 정도의 세대 오늘 차이. 이 말 한마디로 모든 피로를 잊겠습니다. 아이고 나이 차이 없어 보여. 아니 우리 당원들 저 뒤로 이제 부산 당원들인데 이제 부산 당원들 희한하게 또 참 집회 오면 재밌는 게 부산 사람들은 다 버스 각자 오잖아요. 네. 이상하게 근처에 오면 바다 냄새가 나는가 봐. 다 모여 또 한 곳에. 아니 우리 네 사람 저렇게 있는 그 뒤에 당은 보이시죠? 저분. 그 짠내 납니까? 아니 이현 위원장 바로 뒤에 있는 당원이 우리 여성위원장님. 저 진갑 네. 당원이거든요. 여성 저게 위원장님. 분들이. 네. 아니 저 윤석열 욕한다고 막 욕을 하더라고. 다 당원들 다 들리는데 내가 당원들 앞에 욕 좀 하지 마라 이러니까 당원들도 지역위원장의 실체를 알아야 돼 이러면서 좀 웃고 있는 욕. 집회장에 앉아서 윤석열 욕하지 뭐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도 욕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러니까. 저기 모여서 욕 한마디 해서 옆에 서울에서 오신 분들 다 도망갔을 것 같은데. 욕도 쌍욕을 막 하더라고. 딴분 초대하는 다음 분죠.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네. 또 많이 갔습니다. 옆에 인천 미추홀이네. 예, 인천 미추홀 미추홀입니까? 갑을 저희
지역의 시구위원님 옆에 그 고문님 뭐 앞뒤로 다 우리 봐봐, 이게 지역인데 부산 사람들이랑 분위기가 좀 다르잖아. 엄숙한가요? 앞에는 약간 짠내가 좀 났는데. 저희도 여기 매일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일마다 아니 단한 번도 안 인천은 빠지니까 인천은 오면 어떻게 와요? 각자 와서 지하철 깃발 아래 타고 만나요. 깃발 아래 만나죠. 그러니까 네. 저기 오신 분보다 사실 배 이상의 인원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돼요. 그렇죠. 저희 이제 네. 카톡방에서 그렇지 인천에서 어디 버스 있다. 타고 올 수가 없잖아. 저희가 그 전철 그거는. 타면 갈아타면 1시간 한 2, 30분 걸려요. 아 오래 걸린다. 예, 이게 지금 뭐 저기 대전이나 인천이나 뭐 사실 거의 그, 비슷하겠다, 차량 그죠? 이용하는 시간은 비슷한데 그래도 왜 심리적 거리가 좀 가깝다고 해서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인천에 계신 분들은 서울 오긴 또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남영희 위원장님 심리적으로. 예쁘게 놓은 사진 또 있던데 그 꽃 해바라기 달고 있는 거 아. 그건 안 나. 아유 참. 아니 이게 우리가 이렇게 웃자고 부산- 하는 게 힘내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량 빌리는 돈을 우리가 다 내야 되잖아요. 내고 각자 돈 내고 또 각자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이제 마치 소풍 오는 것처럼 간식도 준비해 오고 먹을 것도 준비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나마 조금 어떤 연대 의식과 동지 의식 사실 그렇죠. 똘똘 뭉쳐지.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서 그렇죠. 저희들은 그러니 올라오는 바다 거죠. 냄새도 나지. 그렇죠. 그 사진 남 아이고 저 꽃입니다. 아이고 저 머리띠가 왜 저러세요?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이 저 왜 저러는 거예요? 해바라기. 그 도대체. 우리가 집회 문화의 차이, 세대 차이를 저기서 느낄 수 있더라고요. 이지은 위원장님, 김한나 위원장님 이런 이제 저희보다 한 10년 차이 이상이 나는. 손숙 위원장님 농성장 있는 거 다 찾았어요. 이지연 위원장님이 준비한 아니, 거네 저거.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저걸 아니, 그래. 쓰고 발랄하게 아니 집회를 좋아 하더라고. 좋은데 그 남녀 여자 왜 저러냐고 저한테 도대체. 씌워주더라고 한번 써보라고. 우리 남영희 위원장은 하도 조신한 스타일이라서 저렇게 안 하는데 그래 했더라고. 아니 우리 보기 좋네요. 손숙 위원장님 철야 농성은 이게 새벽 2, 3시에 아마 찍은 그 사진이 있죠. 우리 부산에 저 철없는 사진 보여주고 그다음에 키세스 저기 그 지금 키세스 그거 안쓰러운 사진 보여주려고. 야. 아니 야간에. 근데 나는 저 키세스를 진짜 몰랐는데 밤에 저 농성장에 문을 다 열어놓고 저 키세스만 덮고 앉아 있었거든요. 따뜻하더라고요. 저 키세스 보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거는 온몸을 감싼 게 다리 쪽을 감쌌잖아요. 키세스가 녹은 겁니다. 녹은 키세스. 근데 저게 그냥 우리가 따뜻해요 아는 하더라고. 은박지가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냥 산악용, 뭐 예, 예, 등산용 이렇게 특수 제작되어 있는 그런 이게 음악료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이 그 철야 농성하면서 지역위원회별로 묶어서 3시간씩 담당을 했는데 부산 진구 가불이 해당 시간이 새벽 3시부터 6시였어요. 그래서 아니 사다가 새벽 3시 어떻게 나와요? 월세우네. 지금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래가지고 밤 12시부터 나와가지고 앉아 있었던 진짜 거죠. 멧돼지 한 예. 마리가 전국을 정말 괴롭히고 있어요. 진짜. 참 정말 탈옥한 멧돼지 한 근데 마리가. 서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늦게 젊은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서명도 많이 해주고 과격 발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윤석열 사형시켜야 됩니다. 부산 또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가더라고요. 아유 참. 자, 그럼 집회 관련된 이야기 뭐 더 자랑할 거는 뭐 최태경 대통령 선거 출마한 것처럼 설쳤다 이런 거 멘트 괜찮았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네. 그 아까 이제 저희 광화문 근처에 저희들이 있는 집회 장소하고 광화문 중앙 광장 예. 거기에 그 성조기 태극기 극우 단체하고의 그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언론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양비론으로 그렇죠. 중앙에서 양쪽 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온 것처럼 비교를 해놨는데 지난주는 완전 현격한 완전 차이가 있었어요. 몇십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그 거리를 걸어서 통과를 해서 우리 집회 장소까지 가야 되는 전철역에서 내렸거든요. 시청 앞에서 거기까지 지나가는데 저한테 파란 옷 입었다고 중공군이지 너. 중공군. 그래 너 중국말 해봐 막 이러고 진짜 덤벼드는 중국 분도 사람들은 있고. 빨간색을 좋아해요. 막 그렇게 그 옆에 와서 뭔가 테러를 갈 것 같이 위협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서도 그냥 웃어 넘기면서 이렇게 그 길을 쭉 따라왔어요. 근데 이게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비교될 정도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절대적으로 앉는 의자가 일단 있고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양손에 그날은. 진 국기들로 더 많아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착시 효과들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런 것 말이 안 같아요. 돼요. 이번 토요일은 자꾸 언론에서 방송국에서 양쪽을 거의 비슷하게 오는 것처럼 보도하니까 열받아서 확 나왔더라고요. 진짜 우리 맞습니다. 쪽이 그래서 한 10배 이상 완전히 차이 모였어요. 났어요. 아니 특히 윤석열이 그 탈옥하고 난 이후로 집회에 그동안
조금 느슨했던 이 개별 참가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정당의 깃발, 지역위원회의 깃발만큼이나 개인들이 준비해온 깃발들이 굉장히 특히 이번 주평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 가지 아쉬움을 굳이 덜자면요. 저희가 12월 3일 내란의 밤 이전에 중앙당에서 장애 야외 집회 천막농성 막 밀어붙였잖아요. 그거 한 2달 안 했으면 아마 더 폭발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의도하지 않았던 바지만 정말 6개월 동안 고생하신 우리 당원들 지지자분들 고생했습니다. 곧 파면이 다가왔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그 얘기 좀 해야 아니 돼. 근데 나옵니까? 이제 진짜입니다. 이번 종 한번 치세요. 이제 아니 그 다음 거 조금 더 아니 하고. 그 이번 주에 사람들이 많이 나온 이유도 진짜 이번 주는 마지막이 아닐까. 다음 주에까지 안 나는 건 진짜 이거는 뭔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이번 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마지막 집회라는 각각의 마음을 가지고 좀 나온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끝납니다. 참 재밌는 건 우리 지지자들이 아무도 헌재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들 아마 할 말은 굉장히 많을 텐데 참는 거죠. 하지 않고 참는 거. 사실 우리부터도 그렇잖아요. 도대체 헌재가 지금 국가의 운명을 대한민국의 운명을 헌재가 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고 이유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걸 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아무도 헌재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우리 거. 너무 신사적인 거 아니,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 재밌는 아고 사람 지점이에요. 심리가 그렇지.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아무리 짜증나게 해도 결혼하고 싶으면 참잖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참 하소연 그러니까 참는 거죠.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참고 저쪽에 있는 저 우리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 안 들어 다 참았거든. 지난 주말에 구미로 갔다고 하는 김나현 아세요? 국힘의 김나현, 김기현, 김기현, 나경원, 뭐 또 윤상현 윤상현.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김나현이라는데 신나는 그 사람들은 구미에 가가지고 헌재를 가루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난리를 피던데 그 사람들은 결혼의 상대로 생각 안 하는 게 맞네요.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안 하는 거죠. 그냥 두들 패고 그러니까 계속 저 괴롭혀야 될 상황으로 그렇지. 생각.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안 들을 거라. 문제가 많아서 저것들이 문제라서 내하고 결혼하지 않았다. 좀 이런 거죠. 핑계도 많고. 말이 딱 되죠, 그죠? 이제 집회 이야기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헌재 판결이 이제 우리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8대 0을 예상하고 한 2, 3주 전부터 기다렸는데 아직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썸네일에 보니까 제목에 헌재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 합리적 추론이라던데 합리적 추론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모든 유튜브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특이한 재밌는 이런 차원에서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늦게 하고 있을까 헌재 재판관들이. 그래서 꼭 정답을 맞출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지금 해설이 분분하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 특이한 부분 좀 재밌는 부분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뭐 재미는 모르겠는데 이 상황이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저는 당초 14일 다른 분들과 같이 한 14일에는 나겠지라고 기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헌재에서 17일까지 모든 재판들 그런 것들을 다 뭐 스케줄을 다 비워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파면 선고 아니라 이제 그 탄핵 선고 결정을 먼저 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감사원장, 최재 감사원장, 검사 3인, 검사장까지 포함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걸 보면서 애초에 결심한 걸 이행하지 않고 이 판결을 내리는 걸 보면 날짜가 좀 바뀌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행위는 정치적 균형을 맞추려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설도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설들을 다 다르게 하더라고요. 저 그래. 서은숙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도 이제 막 둘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 그 애초에 이 사람들을 다 기각을 함으로 해서 먼저 줄 거 주고 이후에 윤석열 뺏을 거 파면 뺏고. 인용, 탄핵 인용에 대한 것을 주면 서로 양쪽 다 충격도 좀 완화시킬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까지 해서 14일도 가능할 거다라는 판단을 말씀하셨고 저는 그것보다 헌재에서 내놓은 그 입장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위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판결은 아주 중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직에서 파면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좀 걸리더라고요. 약간 목에 가시처럼. 그래서 이후에 이것들까지 윤석열 그 결정에 이런 부분들이 입장이 그대로 전달되면 이 부분 조율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더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닐까. 그 내부에는 분명히 우리가 아는 보수적인 판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분명히 불법한 위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그 정도로 파면을 할 정도의 중대성인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구나. 제가 그 생각이 이 말이 들더라고요. 형식 논리를 차용하면 윤석열이 위헌적인 행위도 했고 법률 위반도 했지만 대통령직을 팔 것까지는 가다. 뭐 이런 저는 걱정을 했다. 예, 그 검사장 그리고 검사, 감사원장에 대한 기각을 보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오히려 좀 더 불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그럴 수도 수도 있죠. 있겠나. 그건 그 이제 판단이 들었고. 예. 근데 또 하나 이제 약간 걸렸던 거는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렇지. 탄핵 한덕수 판결. 그거예요. 예, 그거, 이게 그게 지금 문제예요. 윤석열보다 먼저 나오느냐 나중에 나오냐 이게 또 관건이 되는 게 돼서 이번 주 내도 이것 때문에 한동안 술렁술렁 할 것 그러니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밌는 추정을 하라 했는데 아주 우울한 추정을 지금 했습니다. 재밌는 걸 찾기가 어려워. 우울한 걸 했을 때든. 우리가 지금 그거들이 어쨌든 마지막까지 계속 시비 걸잖아요. 흠집을 내고. 지난주에 어쨌든 윤석열 탈옥시키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졌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러니까 탈법한 것까지 가지고 와서 끼워 맞춰서 하고 있는데 물론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탄핵 인용되고 나면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네. 선거를 치르는데 지금 한덕수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야 한덕수가 선거를 치르게 할 것인지 그 아니면 말인즉슨 한덕수 총리를 다시 제자리로 복귀하겠다는. 복귀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최상목 체제로 치를 것인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의 문제제기가 신박한 문제제기인 거죠. 이게 다 종합해 보면 네. 헌재가 박근혜 탄핵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판단할 내용이 너무 많았다. 우리가 그걸 간과했다. 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많이 끼어든 거야 생각보다. 이건 재밌는 거 맞죠? 네, 이것도 끼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란 뺀 부분. 우리가 내란죄를 내란 행위로 바꾼 거 이거랑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상 그 제한된 증거물들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의 거를 채택할 것인지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 그 다음에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래서 만장일치를 이뤄내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 한편에 불안한 마음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설은 7분 정도는 뭐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의견 일치가 되는데 한 분 정도가 만약 한덕수 탄핵이 기각된다면 한덕수가 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한 거잖아요. 위헌적이라고. 근데 그 행위도 어찌 보면 사면의 성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상목은 2명은 또 임명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또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노는 이야기가 그래서 같은 날 같이 한다 선거를. 그러니까 이제 근데 같은 날 같이 한다는 건 이런 의미지 않을까요? 대통령도 파면하고 한덕수도 파면하면 그렇죠.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아마 그렇게 하자고 하는 주장일 수도 있다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헌재가 안에 직원이 300명이에요. 그 직원 300명 중에 100명이 이 서포트하고 있는 연구관들인데 사실 이 내용이 다들 엄청난 보안과 이런 걸 지키지만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약간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보안을 지킨다 하더라도 흘러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한덕수에 대한 얘기들이 새롭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약간의 의도적인 것도 있지 않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사실은 너희들이 보기엔 되게 간단한 문제이지만 간단하지는 않다. 이런저런 암초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해결하기 위해 시간이 이만큼 온 거야. 라는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영 위원장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우울한 걱정 그런 설도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죠. 근데 기간에 대한 문제. 근데 조금 할대형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긴 해요.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했지만 대통령의 파면에까지 이를 정도로 중차대한가에 대한 대답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에 군인을 보낸 거, 그죠? 선관위를 침탈한 거, 그리고 포고령 속에서도 국회와 정치 행위를 정지시키겠다 한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파면에 이를 수밖에 없는 중한 위헌적 행위 그리고 당연하죠. 법률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은 명확한데 그 명확한 걸 두고 너무 시간을 끄니까 그렇죠. 그 헌재 재판관들이 무슨 생각할까 자꾸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불안해지고 구속 취소 아니에요. 별 생각도 다 들고.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헌재는 전원 합의를 네. 끝까지 고수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부적인 토론이나 최대한의 이견을 없애기 위한 자기들의 목표는 어쨌든 우리가 전원 합의로 뭐 물론 보충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어쨌든 전원 합의할 거야. 이것을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 그것은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제일 신빙성 있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재밌는 얘기해 주세요. 재밌는 얘기. 뭐 재미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진지하게 저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그거 같다고 생각해요. 7대 1이다 아니 8대 0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 7대 1이라고 할지라도 이 7명이 또는 8명이 추구하는 것은 지금 본인들이 보기에 양쪽에서 막 집회를 하고 국론이 분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가장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판결문을 쓴다고 참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같은 문장도 똑같은 의미도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게 그거 쓴다고 저는 고생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 그래 맞아요. 뭐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헌재의 재판관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안 할까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외부적으로는 시기가 자꾸 늘어나니까 지금 언론에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3월 26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하고 연계해서 뭐 이 뒤에 한다 앞에 한다. 이게 이제 시간이 끌면 끌수록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대체 윤석열의 파면과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무슨 관계가 있으며 이것을 똑같이 놓고 얘기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극우들의 선동이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한 김나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헌재를 아주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뭐 어떤 목사는 뭐 헌재 재판관들을 뭐 죽여야 된다 무슨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나는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전원 합의를 위해서 고르는 동안 지금 이제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하고 한길 사람 속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8명의 마음속이 지금 합치면 8길입니까? 제일 지금 대한민국에서 알기 힘든 숙제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이 정도 이야기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 집회가 우리 눈에 보이는 데서는 장애 집회가 극우 집회 우리 촛불 시민들의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집회의 규모나 열기는 이제 촛불 집회, 탄핵 찬성 집회가 압도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여의도 국회에서 신경전 그리고 장애 전략 전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각 정당 내에서도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또 다른 이야기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계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우리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민주당이 사는 특이한 것 중에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평일에 집회를 국회에서 경복궁까지 강화문가 행진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원래 그렇게 3시간 정도 걸리는 줄 몰랐는데 2시간 걸립니까? 네. 아마 같이 걷지는 않으셨죠? 저는 계속 그러니까 같이 합류하고 싶었는데 전 또 청락 농성장에 시간대로 합류해가지고 지키느라고 같이 지금 걷지는 못했어요. 걷고 싶어서 계속 그 상황들을 물어보긴 했는데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뭐 일반 국민들도 그 시간 알아서 또 중간에 뭐 마포 뭐 몇 번 출구 마포역 몇 번 출구 지나갈 때 합류하시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점점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는 듯 그렇게 많이들 늘어나고 도보행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문제는 이제 오늘이 닷새째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의원님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와서 장애 집회를 하고 또 밤에 상임위별로 또 다 모여서 릴레이 국민들 향해서 발언하고. 릴레이 발언을 하고 정말 의원분들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중이거든요. 고생하고 지금 있습니다. 아프고 몸살 나고 뭐 진짜 그것조차도 까맣게 잊고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는데 막 감기 걸리신 분들 그러면 행진하는 분이 한
130-40명 이상 되겠네요. 급한 엄청 일정. 많아요. 우리 국회의원 180명 중에 다 하시고 130-40명은 많이 하시고 100명 이상은 하시고 그 뒤에 일반 시민들도 따라서 해서 몇백 명씩 이동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지금도 걷고 계십니다. 너무 고생하시고 걷고 3시간 걷고 철야 농성하고 너무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일주일 전에 제안했던 거는 우리 의원님들 180분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집단 삭발 한번 하자. 그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때 원회도 같이 하죠, 뭐 다. 아니 우리는 뭐 배지도 없는 사람이 달아봤자 별로 번쩍번쩍거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가요? 그렇게 제가 했는데 아니 그거는 하시지 않았는데 세 분이 했죠. 아, 예. 그제 세 분만 세 했어요. 세 분에서 분만. 하고. 전진수고요. 저는 그 세 분 하는 걸 보고 180명이 모여서 국회나 강화문에서 집단 삭발하면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한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헌법기관인 개별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셨는데 그게 하여튼 수용되지 않은 건 아쉽지만 만에 하나. 그거 몇 배 고생을 하고 계세요. 이번 주에도 만일에 안 나면 그거 진짜 그런 특단의 조치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 국민들을 향하고 또 헌재를 만약에 향한 이번 주에 메시지. 안 놓으면 해야 되겠죠. 예. 이번 주에 선곡이 길이 안 잡힌다는 것은 뭔가 이상 사고가 기후가 나는 거죠. 사고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그 미국이 정한 민간국가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거 들어갔으면 가지고 1월에 선정이 됐죠. 1월에 기타 선정이 돼서 국가로. 지금 말이 많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민간국가 맞아요. 우리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민감해요. 이게 뭐 안보에 민감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핵 확산이 아니라 이건 헌재만 사람들이 바라보고 지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감도가 극도로 지금 높아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을 지났다 이러면 전 진짜 국회의원 아니라 특단의 조치로 모두 다 모여서 시일야 방성대곡을 진짜 발표해야 될 그 시국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번에 금요일까지 만약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국회의원분들은 당연히 집단 삭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아, 우리도 도움된다면 우리 원애들도 삭발을 하든 근데 그것이 개별화된 한두 분이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니고 집단적 결의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 탄핵에 찬성하는 60-70%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과감한 행동이 꼭 필요할 거라 봅니다. 근데 저는 이 시기에 그 여야에서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그 헌재 판결이 나오면 승복해야 된다. 안 그래도 이런 그 얘기를 이야기 하는 걸 다음 보면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래 그거를 왜 민주당에 요구하고 아니 그건 윤석열이 해야 될 얘기잖아. 윤석열이 나는 헌재 판결이 나오면 승복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니 그러지 잠 지켜볼게 이래야 되는데 특히 김두관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 여야 지도부가 여야 다 지도부가 모여가지고 공동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공동 기자회견을 하라. 무슨 그런 자다가 나무다리 걸린 소리를 하고 있는지 나 이해가 안 거기도 돼요. 그랬죠. 권성동 지금 권성동도 그랬어. 대표가 지금 국힘이 자기들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제일 말이 안 되는 순서대로 이야기합시다. 참 김두관 정말. 제가 여기서 우리 새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개인적 소리 인연을 말씀드리면 김두관 전 의원이 처음 저 최고위원 될 때 있잖아요. 그 연설문을 제가 썼습니다. 그 십자가 연설이라고 그 내용을 제가 최근에 가장 가슴 아픈 분이 김두관 의원입니다. 가슴까지 아파요? 나는 그래도 가슴 안 아파요. 그럼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지역에서 그렇게 바닥에서 우리 민초들과 함께했던 분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총을 들고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가 존재하는데 우리 국민들 보고 나가서 집회 시하지 말랍니다. 그거 맞아. 비판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맞아 그 얘기도 했어. 응. 총칼을 들고 국회를 침투한 내란 세력을 향해서 우리 민중들이 길에 나가서 항의하고 싸우는 건 너무 상식적인 건데 그걸 하지 말래요. 민주당 장애 집회 이제 그만하라 이런 말을 아니, 했죠. 민주당 장애 집회를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까먹고 이분은 있었네. 응. 제가 오늘부터 이 말을 하는 걸 보고 다른 말은 그래도 좀 기회주의적인 말을 해도 이해를 하려고 했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잘 안 풀리니까 큰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상처내는 이야기도 하고 그까지도 난 이해하려고 했는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우리 국민이 독재에 저항하는 이 촛불 시민을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당분간은 이분도 이제 정치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단계에 아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안 먹히니까 느닷없이 헌재 결과에 승복하는 기자회견을 여야 여야 지도자가 공동으로. 하라. 아니 본인께서 그런 얘기를 할 지금 그게 아니지 않나요? 왜 그것도 이러시는 거예요? 내란을 도대체? 일으킨 세력과 내란을 비판한 아, 세력을 똑같이 동일시 놓고. 같은 잣대에 놓고 지금 싸우지 마라 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제일 나쁜 습성이 이거예요. 길 가다가 누가 제 아구통을 때리면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거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한 명이 보고 최태경 너 싸우지 마 이러면 분통 터지잖아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어떤 빌드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치인이 그냥 아무 말이나 언론에 많이 나오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아직도 그런 낡아 빠진 사고방식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부터 좀 파악을 하고 와서 정치적 발언을 하던 어떤 얘기를 하던 이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기가 갑자기 어제 주말에 그래 어제부터 시작한 뭐 거예요. 국민의힘 그리고 뭐 김두관 전 의원 그리고 또 일부 패널들 저기 왜 막 양쪽 똑같이 다루고 있는 정치 평론가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계속해서 여야가 모두가 헌재 판결이 나오면 승복한다는 그 얘기를 먼저 지금 헌재 판결이 안 나와서 다들 돌아버리겠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아니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이렇게 한 부분에는 이유가 어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아니 그 부분은 서은숙 지금 위원장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범죄 혐의가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이란 작자입니다. 그러면 반성하고 승복할 것인가 어떤 재판결이 나도 승복할 건가를 물어야 되고 답해야 될 상은 유일하게 윤석열입니다. 그 얘기를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조갑제더라고. 조갑제. 맞아요. 예. 조갑제 지금 국민들을 그 얘기를 했죠. 공격한 윤석열이 승복하면 된다. 그렇지. 왜 지금 엄한 다리 들고 있는 갑자기 얘기를 재판정에서 하더라고요. 앉아서 방청석에 앉아서 보고 있는 사람들 보고 승복할 거니 많이 지금- 선언하라고. 그리고 헌재를 흔들고 있는 세력이 국민의힘이 저 지금 아니니까. 내란 정당과 그 내란 정당을 옹호하고 있는 전한길 유해 혹은 소년보 목사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너 헌재 결과 승복할 거야?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물타기를 해도 어느 정도 물을 타야지 이 구정물을 갖다가 아무 때나 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예전에 데다가 유시민 작가 한 두 줄 논평 꼭 하고 싶은 말이 예, 예.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주 존중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기 기능을 못하는 존재가 언론입니다. 언론이 정치적 주요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 논평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언론은 팩트도 왜곡하지만 경마식 보도. 양쪽이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면 양쪽의 주장을 그냥 싸움으로 만들어 버려요. 누가 이기나, 누가 많이 모았나, 이런 싸움으로 만들고 있어요. 전혀 국민을 위해서 정확한 논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난 뒤에 우리 언론이 정말 자기각성과 자기성찰과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똑같이 다뤄서 양비론처럼 다뤄서 뭐 김두관 의원 얘기한 것도 저도 이해가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한 거라는 건 당연한데 권성동 의원이 갑자기 민주당 승복해야 된다는 이유가 얘기를 있어. 이거 할 때 아까 우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말이 수상하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쪽 기세를 사실 좀 흔들어 놓기도 하고 맞아요.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런 왜냐 것도 있죠. 우리 이미 판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들이 원하는 받아들여. 인용이 나오지 않아도 니들이 승복해야 돼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맞아요. 그 효과를 누리고 싶어서 그 효과도 있고 예, 그 두 번- 전략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후에 헌재의 판결을 자기 지지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난리칠 거잖아요. 그때 나는 받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우리 당 내부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그냥 밑자락을 깔기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그러면 과거에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던 김두관이 이제 그런 작전의 한 축으로서 그렇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놀아나고 있는 말이잖아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김두관, 권성동의 또 하나의 작전 중에 하나는 지금 이미 대선으로 시선을 돌려서 자기들이 중도층에게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부류들이니까 이미 우리는 면피할 얘기를 이미 해놓은 그렇죠. 사람들이야라고 맞아요. 해서 소구하는 그런 면피용이 부분도 있는 면피용. 것 같고. 근데 김두관 전 의원은 진짜 심각한 게 우리가 우리 당헌단에 많은 비판을 받았던 뭐 김부경, 김경수 그런 좀
상황에 맞지 않은 당원들 모독하는 발언 또 했다고 비판을 받았지만 그분들 모두 촛불 시민들과 같이 대열에 서서 행진하고 싸우고는 있어요. 가리니까 어쨌든 지금 하고는 있잖아 그분들은. 그런데 유독 김두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 모인 시민들에게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니까 김두관 전 의원은 집회 안 나오시나? 못 봤는데. 안 놓으시겠죠. 한 번도 안 본 적도 나오겠죠. 없어요. 민주당이 근데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병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총선 전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한마디 하면 제일 언론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 이재명 대표 까는 거였어요. 이재명 대표를 까기만 하면 언론에서 다 보도해 주었어요. 얼마나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사법 리스크.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과 자기 이름이 나란히 놓으면서 언론에 대서특필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욕하더라고. 근데 그분들 대부분이 다 떨어졌습니다. 총선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이재명 파워고 일당 독재 효과인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그런 우리 당원의 마음 역사의 흐름 잘 보고 이성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런 그리- 민감한 시기에 뻘짓하는 그런 민감한 발언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 관련돼서는 이제 시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부산 여기 써놨네. 부산 촛불은 이거는 부산에 국한되니까 넘어갈라 했는데 전 부산시당위원장인 아니 서문수 뭐 부산도 뭐 숙제 부산 촛불에 대해서만 또 부산이 그런데 그동안 집회 시가 민주당 차원에서 없다가 최근에 이제 한번 최근에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부산이 부산 선거 잘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부터 어쨌든 야3당 원탁 테이블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범시민대회 하기 전에 야3당 사전 집회도 하고 그리고 천막농성도 야3당이 함께 천막농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저렇게 아침에 저기는 서면이거든요. 예, 아침마다 저희 갑을 지역은 또 서면에서 선전전도 하고 어쨌든 뭐 총력 투쟁은 부산에서도 열심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 천막 농성이 야3당. 야3당 천막 농성장이죠. 예예예. 근데 사실 아니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거의 모인 사람은 거의 우리가 아니 이제 민주당이죠. 진보당이 제일 첫날 하고 그다음 그랬구나. 조국혁신당이 하고 마지막을 민주당이 담당했었죠. 그래서 천막농성은 끝났는데 윤석열은 아직 파면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 부산 교육감 보궐선거 교육감 보궐선거가 지금 4월 2일. 보궐선거 그거 잠깐 봤다. 그것 때문에 그거 지금 이야기해야겠다. 너무 묻혔어요. 큰일 났어요.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단일화는 됐습니다. 아. 교육감 부산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4월 2일 날 전국적으로 이제 재선거가 있는데 부산은 교육감 선거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 진영의 후보는 김석준 후보 한 사람으로 되었고요. 지금 보수 진영 후보 2명인데 단일화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대1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석준 후보는 이미 교육감을 재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에게 교육감으로서 인지도 어느 정도 높으신 분이고요. 지난번에 또 50대 49로 아주 지난번에 아깝게 1.6% 차이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부정선거로 인해서 떨어졌는데요. 4월 2일 선거다 보니까 대선 전에 이게 자꾸 묻히고 보궐선거의 가장 맹점 투표율이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날 정치하시는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 4월 2일 보궐선거 교육감 보궐선거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대한민국 정상화와 함께 부산교육 정상화도 함께 만들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또 한 그런데 군데 잠깐만 그 상대가 골 때리는 후보던데요. 보수 후보라고 하는데 나와 있는 중에 한 명이 완전 거구 후보던데. 정승윤입니다. 정승윤. 정성균 누군지 많이 아시겠어요? 들어봤어요. 예. 권익위 부위원장을 했던 아. 전현희 전현희가 연희가 있던 그 시절에 시대의 부위원장. 부위원장을 했던 분이고 이분이 강릉 높은 정승윤이라는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만세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윤을 위하여 뭐 이라고 정성윤. 윤을 위하여 이러시는 분이시고요. 그 재보궐 선거 네. 지금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이 파면 선거 기다리는 것 때문에 저희 그 더원협의 위원장이셨던 김천의
황태성 후보도 김천시장 그 힘든 곳이에요, 경북 그죠? 그쪽에도 지금 우리 후보로 출마했죠. 예 이제 본 후보 등록도 했는데 저희가 응원을 가려고 해도 이 집회 때문에 응원을 못 가고 있습니다. 김천에 계신 분들 많이 응원 전국에 부탁드리고요. 보궐선거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구로구청장 선거, 구로구청장, 뭐 거제시장 우리 강화의 시의원, 구의원 선거 많습니다. 다 특히 보궐선거. 부산의 교육감 선거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잡으세요. 이거 또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소리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에서 이렇게 윤석열 파면을 기다리는 와중에 또 과감한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분 나오시네요. 대표 발의하신 박홍근 의원께서 대표 발의했는데 대통령 내란 확정 시 정당 해산 청구 출마 제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10분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통진당이 해산된 게 한 10년 전입니까? 한 9년 전인가? 그렇죠. 그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속꿉장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진당 사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말 속꿉장난하듯이 뭐 폭탄을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고 이런 이야기 나누었다는 거. 내란 모의 예비 음모. 내란 모의를 예비 음모, 예비자까지 붙여가지고 그래야 그 당이 아마 그때 해상되고 예. 제정신이 아닌 뭐 황당한 소리를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걸로 그 정당을 해산시키고 이석규 의원이 국회의원 또 구속됐었죠. 국회의원 5명 국회의원직도 날렸을 다 거예요. 날렸죠. 예.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행위는 훨씬 더 상상의 영역. 그냥 술 마시면서 그냥 자기들 몇 사람끼리 모여서 예비 모의한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인 내란 동조행위, 내란 실행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통진당 그 정도가 해산될 정도면 지금 국민의힘 하는 행위도 해산감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법안으로 발의하신 분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일단 박홍근 의원님이 박홍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법안이 일단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고 사실 발의가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발의했답니다. 했대요. 예. 이게 그런 배경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나 극악스럽게 내란을 선동하니까 어쨌든 이런 법안이 생기면 너네들 꼼짝 마라가 되니까 그만 좀 하라라고 경고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거대 야당을 해산시킬 정도가 되려면 정부에서 발의를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이 법이 생기면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게 뭐 현실적으로는 맞을 만한지에 대한 얘기는 좀 다다 구구 이렇게 설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오니까 발작하다시피 한 사람이 미추홀의 윤상현. 이 법안이 나오기 전에 먼저 뭐라고 했었냐면 이번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국회 입법 폭주 이런 것들로 대통령 권한을 오히려 무력화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대통령이 있었던 그 계엄 비상계엄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국회를 해산하자 뭐 이러면서 총사퇴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서는 이제 박홍근 의원이 이 얘기를 하니까 계엄 연루당 해산 입법 추진 차라리 국회 해산하자 이걸로 또다시 치고 나갔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들이 그러면 지금 국회 해산이란 법 자체가 없다. 지금 박홍근 의원은 정당 해산에 대한 얘기를 했고 통진당 사태에 그 전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법안을 얘기했는데 전혀 말도 안 되게 자기 국힘이 아니라 물타기를 세게 해서 국회 전체를 해산하자라고 얘기하는 이 망언.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다 그 얘기하죠. 윤상현 너부터 해라. 국회의원 사퇴해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런 남영이하고 선거 이 다시라. 비현실적이고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을 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있는 자가 윤상현이에요. 예. 에휴. 이 말을 받아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먼저 우리 서은숙 아니요. 위원장님 얘기하세요. 하실 말씀. 사실은 이게 어. 이제 발의해서 이게 어떻게 법안이 되느냐 보다도 얘기한 것처럼 네, 경고성 그 초반에는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한동훈이 그 얘기했잖아. 탈당시켜야 된다 윤석열.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국민의힘 1호 당원 아니에요. 탈당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고 한동훈이 대표직에서 잘리면서 이 얘기는 싹 없어져 버렸고 그 뒤에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 내란을 옹호하고 심지어 지금은 어떤 선동을 얘기까지 하느냐면 이 내란의 가장 큰 주범이 민주당과 이재명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 옆집의 죄를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박홍근 의원이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내란을 저지른 사람이 소속돼 있는 정당일 뿐만 아니라 너희는 심각한 내란 동조의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같은 정당은 해산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선거에는 너희는 후보를 내면 안 된다라는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아주 발작적으로 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찔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좌제란 말까지 하면서 그렇죠. 김재섭 의원이 무슨 말까지 했냐면 그러면 이재명 유재시에 민주당 해산 조항 넣는 거냐 어떤 무슨 애들도 아니고 애들이야 애들. 이런 한심한 소리까지 그러니까 하고 뭔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무조건 이재명 대표만 갖다 대면 다 통하는 줄 알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맥락도 서운숙 위원장이 했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국민의힘은 너무 뻔뻔하게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지성인이다 보니까 이성적인 말을 하고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또 말했지만 윤상희는 저거가 180석밖에 안 되고 108석. 108석이고 우리는 180석이잖아요. 그거 해산하자고 우기고 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내란을 일으키고 정당이 자기면서 오히려 국회에 탓을 하면서 국회를 해산하자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해. 억까. 근데 자기들 경고성이란 말도 안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게 이재명이라 하잖아요. 저쪽 정당 현수막에도 그렇게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요. 박홍근 의원이 내분에 발의한 이 법안은 물론 다듬어야 될 부분은 있을지라도 경고성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운명 공동체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어떤 시기든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그게 정당 해산이든 뭐 다음 출마 제한이든 그래서 법안을 매끄럽게 다듬을 필요는 있을지 맞아요. 모르지만 아니, 이거는 경고로 끝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저희가 의원 내각제 같은 벌써 의원직 다 총사퇴했어야지.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대통령제 하에서 약간 이 같이 정당이 연대 책임을 지는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이견들이 있을 수 있고 제도상 문제가 좀 있는 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최태규 위원장님 말에 100% 공감하는 게 저토록 무도하고 뻔뻔스럽게 이 프레임 전환을 하는 국민의힘에 대응해서 이 정도 법안을 못 내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제일 속이 상하는 건요. 맞습니다. 예. 국정조사 때 보면 국민의힘 애들이 국회의원들이 마치 이 사태에 자기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왜 민주당 너희들이 대통령 인권을 보호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간전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간전자인 것처럼 하면서 간전자이면서 윤석열 편을 들고 있죠. 그런데 아무 책임도 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힘의 뻔뻔한 행위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정당 해산을 국회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민노당을 해산하면서 사실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그것을 그냥 민노당에 씌어진 어떤 이념적 프레임 이런 것에 갇혀서 그 누구도 이것이 민주주의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너무나도 제한적인 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이 말도 안 되는 내란 뭐 음모 예비 음모라는 죄를 씌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현주소가 저는 거기에 있었다고 그래서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가 탄핵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가 탄핵된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앞으로의 우리가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뭐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저지르고 있는 저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비판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은숙 위원장이 하신 말씀 이런 거죠. 타인의 자유가 억압당할 때 함께 싸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너의 자유가 당할 거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민주당 이야기를 또한. 하신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사진 우리 박홍근은하고 저 옆에 최태경 그날 집회에 뭐 아유, 그래서 최태경하고 오늘 특별히 박홍을 만나서 이 법안 발의를 잘했다고 제가 칭찬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예. 저도 어쨌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참 잘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한 30초 1분씩 두 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주 파면 갑시다. 제발. 정말 5초 못 살겠다. 언제는 다 팔아. 예, 여러분 그런데 파면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없습니다.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장애 집회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관님들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고 법리적으로는 아주 정통하신 분이지만 윤석열, 김건희가 어떤 족속들입니까? 지금 제가 뒤에 밝혀지겠지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헌법재판관들을 흔들고 그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사돈의 팔촌도 찾고 별짓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역사에 남는 자기 이름이 명예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애에서 모여서 끝까지 헌법재판관들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집회 시에 참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2.9.310.22에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 방송 때는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이제 축하하는 그죠? 그리고 뭐 그 다음 우리 승리하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